만약에 제가 지금 시대에 30살이었고 지금 시대에 29이었다고 치면 기본적인 고민을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권한영향력의 이동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오늘 목감기하고 코감기가 살짝 걸려 있어서 조금 코맹맹이가 소리가 날 수 있거든요. 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는 그러면 언제 해야 될지, 일정 시드나 자금을 모았는데 그럼 어느 타이밍에 부동산 투자를 들어가야 될지, 요거 두 개를 제가 조금 오늘 낱낱이 공유를 해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인이 되는데요. 제가 그 이유를 지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여러분 뭐 이성 친구나 아니면 동성 친구들하고 데이트하거나 뭐 놀 때 예산 가용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저 때는 5만원, 10만원 정도면은 충분했던 것 같은데, 그 쓰시던 가용 금액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취업을 해요. 취업을 해서 뭐 한 달에 300~400만원씩 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쓰는 씀씀이 금액이 커지겠죠. 직장 다니고 한 1년차, 2년차 되면은 자동차를 사고 싶어 하시죠. 그러면 차를 산다고 했을 때 금액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먹고 마시고 이런 생활하던 쓰던 거에 공이 하나가 더 붙지 않나요? 공이 두 개죠. 그럼 여러분들이 예적금만으로 모았던 돈이 이렇게 한 번의 소비로 돈이 확 휘발된다는 거죠. 자, 그럼 좀 더 나가 봅시다. 200만원 또는 300만원씩 돈을 5년 동안 모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얼추 이제 1억이 넘어가는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 이제 실거주의 목적으로 집을 산다거나 부동산을 투자로 한다고 했을 때 그 역시 1억이 넘는 돈이 한 번에 휘발이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예적금만으로 돈을 이제 융통을 한다고 하면 특정 인생의 경사나 이벤트가 있을 때 돈이 한 번에 어떻게 되죠? 날아간다는 거죠. 통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결과적으로 세 번째 사례에서 봤을 때 집을 산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돈이 들어갔죠.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 모든 현금의 흐름, 많은 돈, 절대적인 많은 돈의 액수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도 근로소득, 노동소득 외에 현금 흐름이나 자산을 구축을 하려면 결국은 이 부동산 시장에 많은 돈이 유입되는 것을 우리는 레버리지를 해야 된다. 거인의 등에 올라타서 가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 개미가 가려면 어떻게 해요? 그 짧은 발걸음으로 뭐 하설 걸린다고 칩시다. 근데 한 번 걸을 때 성큼성큼 걷는 거인이 있다고 쳐요. 이 거인을 저는 부동산 시장, 부동산의 한 투자의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중에 있는 부동산 서적 제가 한 30~40권 정도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기에는 자기 돈 한 1000만원 또는 3000만원 정도만 모으면 투자를 해봐라 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이제 그 빌라, 유명하신 그 송 사무장님 경매, 공매, 저도 그분의 책을 보고 부동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1000만원 또는 2000만원, 많게는 3000만원 정도면 경매로 자기 집 근처에 있는 빌라나 또는 소형 다주택, 다가구 빌라, 그죠? 이런 소형 주택들을 매입을 하거나 경매로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주는, 소위 이제 갭 투자의 방식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벌써 10년이 지났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그 정도 돈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괄목할 만한 어떤 성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저는 최소 4천에서 5천 정도는
시드를 좀 모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타이밍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말씀을 드리면 5천만 원 그러면 어느 세월에 모읍니까? 그래서 저희 때보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훨씬 더 부동산 투자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들지만, 만약에 제가 지금 시대에 30살이었고 지금 시대에 29이었다고 치면 기본적인 시드를 모으는 방법을 단축하려는 고민을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드를 모을 때는 정말 내 몸과 피와 살을 깎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근로소득을 일단은 늘리셔야 돼요. 퇴근 이후에 별도로 투잡을 뛰거나 아니면 주말에 시간을 활용을 해서 절대적으로 내가 현금의 흐름을 조금 갖고 가시고, 최소 3,500에서 5,000 정도는 여러분들이 시드를 조금 모으시는 게 좋은 첫 번째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간략히 좀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면, 요새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이 조금 금리 때문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매가하고 전세가 이 차이가 제가 봤을 때는 최소 4,5천 정도는 있어야 뭔가 어떤 집을 매입을 할 수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투자의 타이밍, 즉 어느 타이밍에 그럼 들어가야 되냐 봤을 때, 여러분 직관적으로 저는 네이버 부동산이나 KB국민은행 시세를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막대 그래프나 이 흐름 그래프를 있는데, 저는 5년에서 7년 주기를 봐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 2021년까지 정점을 찍었다가 그 이후에 지금 계속 하방을 찍고 있거든요. 이런 사이클을 봤을 때 올라가는 주기든 내려가는 주기든 저는 5년을 넘어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디가 정점이고 어디가 최저점인지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성향은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성향이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말은 뭐냐면, 5년 주기로 봤을 때 하방이 예를 들어 3년 정도 됐다 또는 4년 차가 됐다, 그러면 저는 그때 들어갑니다. 내가 조금 감내한다고 치고 내가 산 거보다 조금 떨어진다는 거를 감수한다고 치고 저는 보통은 좀 일찍 들어가는 편이에요, 남들보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 하방을 찍은다고 생각을 하고 보통 한 3, 4년 차 때 들어가니까 바로 이 상승으로 돌아서는 타이밍이 많이 왔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하방을 계속 보면서 들어가라, 이제 그 얘기는 아니고, 그거 외에 또 별도로 저는 뭘 봤냐면 신용금리의 금리도 봤어요. 보통은 금리가 올라가면 대체적으로 부동산, 특히 아파트 시장은 매매 가격이 조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당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정책을 봅니다. 정책의 목적과 취지는 다 다르겠죠. 근데 저는 딱 두 개만 봅니다. 뭐냐면 수요하고 공급을 어떻게 좌지우지하느냐, 신규 분양을 어디다 내느냐, 아니면은 뭐 재건축 재개발 구역을 지정을 해서, 여러분 재건축 재개발 지형을 지정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기존의 아파트를 더 고층으로 올려서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공급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죠?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세금 정책, 규제 정책, 뭐 양도소득세나 보유세나 그 세금의 방향들. 왜냐면 결국은 대출은 돈이고 돈은 빚이고 국가의 모든 이 돈의 흐름은 세금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양도소득세나 보유세를 올린다는 거는 결국은 쉽게 말해 부자 동네, 뭐 예를 들어 강남에 보유세를 올린다라고 하면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부과하고 되게 좋은 얘기예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 보유세나 양도소득세를 올린다는 얘기는 그 세금만큼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손해를 1도 보기 싫은 겁니다. 손실을 보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과한 세금만큼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이 매수하려는 그 아파트의 매도 가격으로 간다는 거죠.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그 본질을 보신다고 하면 세금이나 각종 규제 정책이 세다는 거는 그게 결국은 부동산 가격을 억누르거나 뭐 낮춰주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크게 정리를 하자면, 저는 시중은행이 이제 금리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 정부의 세금 정책하고 부동산 정책을 조금 밀접하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이면 부동산을 좀 사서 한 1, 2년, 2, 3년 쟁여놨다가 그 다음에 우상향 할 때 여러분들의 자산이 같이 좀 부의 추월차선과 올라가기를 진심으로 학수 고대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내용 즐거웠나요? 여러분들이 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적재적소에 시작을 해야 되는지 공유를 해드린 것 같아요. 지금 촬영 시점으로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대통령이 새로 선출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이 정부 때 부동산 투자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규제 정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은행 금리가 또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좀 참고로 해서 잘 판단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가 늘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연봉 올리고 자산 쌓아서 부자 되고 싶으시죠?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없었으면은 저희 지금 빈털털이 됐을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건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거 제가 다음 한 때 낱낱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